안녕하세요, 교수님. 2학년 B반 이다솜입니다. 이제 저번 주에 시험이 끝나고 다시 한 주가 시작되었는데요. 이제 다시 과제도 시작하고 열심히 남은 2학년 생활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9주차 발표할 내용은 오버덴처인데요. 오버덴처란 구강 내에 남아있는 잔존치가 지대치로 이용하기에 부족당할 경우 치관을 잘라내고 치근만 남긴 상태에서 근간치료 후 치근을 이용하여 충이치로 제작하는 것을 오버덴처 PGH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요즘은 치근을 이용한 PGH의 임상 적용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PGH는 충이치에 비해 경제적으로 부담이 크고 임상 술식과 제작 과정이 복잡한 단점들도 있지만 지대치의 동요도가 심한 경우에 치관을 잘라내고 근간 치료 후 치근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폭넓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버덴치의 적응증으로는 싱글 컴플리트 덴처, 치아 미발달증, 국의 파열이나 외과적 결점이 있는 경우, 치아의 마모가 심한 경우, 무치약 환자 임플란트에 이용될 경우, 잔존된 치아가 국소 위치에 지대치로 이용하기에 부적절할 경우 이렇게 적응증이 있습니다. 다음 오버덴처의 장점으로는 환자의 심리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고 잔존 치조골의 흡수가 적게 일어나며 지지 능력이 우수하고 촉감 식별이 우수합니다. 그리고 치의 유지 및 안정성을 증가시켜줄 수 있고 충이치에 비해 월등하게 저작 기능을 높여줄 수 있고 잔존 치근이 치주질환 또는 우식증에 의해 발고될 경우 충이치로 쉽게 전환시킬 수 있고 신미성이 우수해서 임상 술식과 제작 과정이 간단하고 당뇨병 등의 여러가지 질병으로 인해 치아를 발치할 수 없을 때 치관을 잘라내고 치근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문체를 가진 환자들에게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대치에 미치는 교합압보다는 치근에 미치는 교합압이 적기 때문에 치근의 동요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단점으로는 지대치의 잔존 치근을 이용하기 때문에 우식 위험률이 높고 지대치의 잔존 치근을 이용하기 때문에 침대 관리와 구강이식이 더욱 요구되고 PGH는 치수 치료와 치주의 물리치료 및 메탈 코팅과 어태치먼트를 제작하기 때문에 충이치보다 경제적으로 부담이 큽니다. 그리고 수직 악강거리를 고려해서 어태치먼트를 선택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충이치를 장착한 후 5년 뒤 흡수된 치조골의 형태입니다. 원래 이만큼인데 6.6mm가 흡수가 됐다고 합니다. 이만큼 되고 오버덴처를 장착한 후 5년 뒤 흡수된 치조골의 형태는 0.8mm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이치보다는 오버덴처가 좀 더 흡수량이 작아서 더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수직 악강거리를 고려해서 어태치먼트를 선택해야 하고
환자가 보철물을 제거할 때 치근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그리고 생물학적으로 하중이 계속해서 치주와 치근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밤에 수면 중에는 보철물을 빼놓고 지내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고 지레치의 치주적인 파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단점들이 있고 이제 지레치 형태에 따른 분류로는 첫 번째 베어루트 페이스, 두 번째는 메탈 코핑, 그 중에 롱 메탈 코핑과 미디움 메탈 코핑, 숄트 메탈 코핑이 있습니다. 베어루트 페이스와 메탈 코핑의 그림이고 이제 오버덴처의 분류로는 스터드 어태치먼트, 바 어태치먼트, 마그네틱 어태치먼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이 스터드 어태치먼트이고요. 바 어태치먼트의 그림입니다. 다음은 스터드 어태치먼트를 이용한 오버덴처의 모습이고 바 어태치먼트를 이용한 오버덴처의 모습입니다. 마그네틱 어태치먼트의 모습이고요. 오빠 여기 스터드 어태치먼트 이렇게 따로따로 안 나와? 내가 그냥 말해야 돼? 뭘 따로 들었나? 스터드 어태치먼트랑 나와 거기 나오잖아. 아니 여기에 따로 근데 내가 말했어. 아 진짜? 근데 충전기 없어. 충전기 없어. 아 여기 거기 없어요. 안 보여. 베어루트 페이스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근간 치료만 하고 충전 레진 등으로 근간을 충전하고 치근을 노출시킨 상태로 이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노출된 창화질의 이완율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고농도의 불화수다와 불화 섞인 불소 용액을 발라줘야 합니다. 그리고 메탈 코핑은 근간 치료 후 절단된 치면을 메탈 코핑으로 피게하여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메탈 코핑의 높이와 측벽 경사도는 지레치의 치주 건강도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치주 건강도가 나쁠수록 메탈 코핑의 높이를 낮추거나 경사를 주게 만들어야 합니다. 네, PGH의 분류로 이제 스터드 어태치먼트가 있는데 그거는 치근면에 부착해서 이용하는 어태치먼트를 말하고 그 다음 마그네틱 어태치먼트는 자석을 내장한 자석 구조체를 의치상에 삽입을 하고 자석 구조체에 흡착하는 금속판의 자성체를 치아에 매립해서 양쪽에 작용하는 흡인력으로 의치를 치근에 고정하는 어태치먼트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 어태치먼트는 치와 치근과 치근을 바로 연결함으로써 부목 효과를 얻어 보철물의 유지와 지지를 얻는 어태치먼트를 말합니다. 오빠 여기 적응증 이런 것도 안 나와? 어떤 거? 적응증. 거기 없으면 없는 거야. 아니 여기.
적응증, 오버덴트 적응증 하나 나와. 뭐? 맨 처음에 나오잖아, 오버덴트 적응증. 그렇겠네. 그렇다네. 스터드 어태치먼트의 적응증으로는 스터드 어태치먼트는 치근은 건강하나 시간이 오식이나 과마모증으로 인해 지대치로 이용하기에 부적절하거나 국소의 지대치로 이용하기에 부적절한 경우 치아를 잘라내고 치근을 이용하는 보통입니다. 분류로는 네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치근의 어태치먼트, 치근 내 어태치먼트, 직접용 어태치먼트, 임플란트용 어태치먼트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것의 특징은 빨 어태치먼트에 비해 청소 및 치태 관리가 쉽고 지대치의 위치 상태에 따라 관계없이 필기체 제작을 할 수 있고 지대치를 치아 음식증이나 치주 질환 등으로 인해 발과할 경우 총이치로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로버덴트의 치료 순서는 먼저 지대치를 선택을 하고 지대치를 발치합니다. 그리고 지대치 치주를 치료를 하고 지대치 근간을 치료하고 그 다음 임시 유치를 제작한 다음 지대치를 완성하고 PGH를 완성하게 됩니다. 다음 오버덴트 제작 시 고려사항으로는 지대치의 선택, 수직 악간거리, 악궁에 따른 선택, 삽입로, 유지, 완화평과 비완화평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악궁이 넓은 사람, 좁은 사람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하고 삽입로를 확인을 해서 삽입로에 맞게 착찰을 하게끔 하고 유지를 많이 얻게끔 하고 치근이나 지대치나 잔존치료제가 건강하고 안 건강하고를 따져서 완화평과 비완화평으로도 나뉠 수 있습니다. 지대치의 선택으로는 지대치의 치주 건강도가 불량한 경우에는 구경이 낮은 어태치먼트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삽입로는 의지상의 삽입로와 어태치먼트의 부착이 일치를 해야 하고 유지는 달부 비어태치먼트라는 것이고 달부 제트 어태치먼트라는 겁니다. 바 어태치먼트에 조이는 유닛 타입을 보겠습니다. 리즐런트 타입과 리치드 타입 시 선택의 고려사항이 있는데 악풍에 따라서 선택을 할 때는 상하악의 모두 오버덴처, 상하악 리치드 타입, 하악의 레질런트 타입 이렇게 하게 되고 상하악이 자연치열, 하악이 오버덴처일 때는 리질런트 타입으로 하게 됩니다. 상하악 동시 적용 금물이고요. 그 다음 대합치가 총이치인 경우는 리치드 타입으로 만들어줍니다.
스터드 어태치먼트는 이렇게 똑딱이 같은 형태로 된 건데요. 네 가지 종류가 있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근해, 치근내, 직접용, 어태치먼트 이렇게 있습니다. 치간 마모증이 심한 경우 이렇게 치근에 직접 이용된 스터드 어태치먼트가 보이고요. 메탈 코핑에 메일 파트를 솔더링한 그림이고, 이게 스터드 타입 어태치먼트 그림인 것 같습니다. 직접 치근에 고정시켜서 이용되어졌다고 합니다. 캐스팅 온 테크닉으로 이용되어진 캐널 포스트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여기에 이게 들어가 있어서 완합작용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완합, 이게 딱 끼워질 수 있는 용도로 된다는 것 같습니다. 레질린트 타입인 달부 오텍스 어태치먼트입니다. 이건 달부피 어태치먼트 레질린트 타입입니다. 이건 마이크로 픽스 어태치먼트의 프라이머리 파트, 세컨더리 파트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유지력을 조절하는 스터드 어태치먼트입니다. 구강 내에서 직접 피밀 파트를 교체를 해주고요. 메일 파트를 교체할 때 메일 파트를 빼고 피밀 파트를 교체를 해줍니다. 이게 메일 파트인데 이제 저 색깔별로 구격이 다르게 되어서 가운데 기둥이 점점 커지는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화이트, 오렌지, 블루, 그레이 순서대로 크기가 다릅니다. ERA 어태치먼트인데요. ERA 어태치먼트란 두 가지 기능 중 하나를 줄여서 간단히 ERA라고 부르는데 요약하자면 시그널 완합 어태치먼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ERA OVD 어태치먼트는 수직적 탄력성을 0.4mm 허용해주는 유니버셜 힌지와 버티컬 무브먼트가 허용되는 어태치먼트로서 웨지가 기능을 할 때 발생되는 교합압을 지대치가 아닌 잔존 지수로 분산을 시켜서 지대치 치주 건강도가 불량한 경우나 지대치 상태가 약한 단일 치아 경우에 폭넓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적응증으로는 치근이 1개 이상인 경우와 지대치의 치주 건강도가 충돌도 이상인 경우에라도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임플란트와 PH 그리고 오버레이 국소 위치에 널리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스터드 어태치먼트의 적응증은 아까 말한 것처럼 치근은 건강하나 치간이 요식이나 과마분증 등으로 인해 지대치를 이용하기 부적절하거나 국소유지 지대치로 이용하기 부적절한 경우 사용을 하고요. 스터드 어태치먼트의 특징으로는 바 어태치먼트에 비해 생소 및 시태관리가 용이하고 지대치 위치 상태에 관계없이 위치를 제작하고 발과할 경우 총위치로 쉽게 전환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수직 악간거리가 중요하고요. 지대치의 치주 건강도가 불량한 경우는
이렇게 해주고 건강한 치은을 가지는 두세 개 지르치만 이용을 해줍니다. 인접 치근의 경우에는 견고한 한 개의 시그널과 스터드 어체치 모체를 이용을 해줍니다. 이렇게 9주차 총해치 기공학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